안녕하세요. 전 SK 플래닛에서 리더십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정혜숙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발표는 앞에 해야 되나 봐요. 저희가 앞에 들으면서 아유 내가 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아유 저것도 내 건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 발표가 되면 나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런 좀 긴장이 되는데 아까 분명히 경동 여기 오신 분도 저랑 똑같다고 했거든요. 근데 완전 다르신 거예요. 그래서 배신감을 느꼈다. 그래도 일단 시간에 맞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앞서서 막 코칭이 너무 좋다 계속 얘기만 들으셨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앉아서 잘 못 봤는데 저희는 코칭 프로그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 드신 분은 안 하시고 있는 거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좀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좋다 하는데 안 들으신 분들한테도 조금 도움되는 내용을 하신 분들의 궁금한 거와 조금 다를 것 같거든요. 코칭 왜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비싸서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비싼 건 대부분 좋더라고요.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교육 프로그램이 좋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효과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교육에서 효과성이 있다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는 다 HR 담당자니까. 제가 대답을 기대하고 여쭤본 건 아니고요. 저 혼자 한번 여쭤본 거고요. 효과가 있다는 건 교육을 받은 사람이 변화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들 맞나요? 저는 사실 옆에 팀이 HRM을 담당하는 인사팀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랑 가끔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철학이 다르다는 걸 가끔 느껴요. 그 친구들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대요? 훌륭한 인재를 뽑아서 일을 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좀 틀려요. HR 딜을 하고 있는 우리끼리 만나면 가끔 어떤 얘기를 하죠? 사람은 변한다. 그것도 어떤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그걸 저희는 줄여서 성장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진짜 코칭만큼 적합한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익숙한 페이지죠? 만들어주셨거든요. 앞에 발표자들과 동일하게 만들어주셨고 정말 다를 게 너무 놀라울 정도로 없어요. 진짜 좋은 프로그램이고 다 똑같습니다. 저희라고 뭐 마중물이 없는 거 아니고요. 저희도 코칭 일지 다 쓰고요. 앞에서 얘기하신 분들 거 그냥 리마인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2020년부터 3년까지 4년을 진행했지만 여기 안 써져 있는 것. 그 이전에 저희는 코칭 프로그램을 도입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한 12년 차 됐는데 놀랍죠? 그래서 전 아까 앞에서 들으면서 효과성을 입증해야 되는 여기 담당자분들의 고민을 들으면서 한 가지 좀 저는 다행인 건 전 효과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너무 다년간 운영했기 때문에 문화로 정착했습니다. 물론 코칭을 처음 도입하시는 회사는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계속. 아까 제가 비싸다고 그랬죠? 좋아서. 이렇게 명품 과정을 도입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어를 계속 요구하실 거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요구가 계속 증빙을 해봤더니 살아있는 어떤 결과물로 뭔가 효과성이 입증되면 저는 지금 효과성을 입증하지 않거든요. 저희가 약간 내부적인 이슈가 있어서 올해는 진행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12년 전부터 시작해서 대표님을 만나기 전까지 다양한 펌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님을 만나서 저희 비즈니스 코칭을 했는데 혹시 다른 펌이 궁금하시면 나중에 저한테 살짝 물어봐 주세요. 여기선 얘기할 수 없고요. 네, 그래서 그만큼 되게 오랜 시간 코칭을 운영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코칭을 하고 있는 데는 너무 좋은 걸 아는데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코칭이 왜 좋은지 가끔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15분 안에 꼭 끝내야 된다는 주문에도 불구하고 이 장표를 가져왔습니다. 보기와 다르게 책을 좋아해요. 독서가 취미입니다. 네. 굉장히 지적인 여잔데요. 저는 책을 읽다가 갑자기 어느 화면에 내 꽂히면 막 사진을 찍어요. 제가 이 화면에서 진짜 살면서 몇 번 안 되는 아하 체험을 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자,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이라는 책입니다. 자녀가 공부를 하고 있다, 학원을 다니면서. 그런 분들 정말 잘 보시고, 나중에 이 책도 한번 사서 보세요. 여기서 뭐 나오냐면, 일단 공부라고 하는 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책상에 3시간 앉아 있었어요. 그 친구 공부했나요, 안 했나요? 지금 안 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단정하세요? 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사실은 모른다예요. 왜냐하면 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어서 우린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도식화해서 4단계로 모든 지식은 이렇게 4단계를 거쳐서 머릿속에 들어온다고 해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여기 저자는 라면 끓이는 법을 예시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라면을 끓이는 사람은 일단 끓이는 법을 읽겠죠. 그리고 난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어떤 게 있는지 기존의 어떤 장기 기억을 가지고 옵니다. 그 세 번째 단계는 추상절 가설이라고 해서요. 약간 시뮬레이션 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실제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모든 지식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까지 사례 발표 들으셨죠?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에서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일단 첫 단계는 강의를 듣는 거예요. 이건 다 누구나 할 수 있죠. 두 번째 단계는요. 내용을 이해하려고 애쓴 거예요.
이 단계도 정말 쉽진 않습니다. 아이들이 가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는 전혀 이 두 번째 단계를 하지 않은 거고, 근데 제가 앞에서 봤는데 뒤에서 막 되게 뒤통수가 막 따가운 게 여러분들이 레이저로 막 나오시더라고요. 무언가를 엄청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거니까 2단계도 하신 거예요. 자, 3단계는요. 그 내용을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어떨까? 카카오에서는 임원, HR, M가 접목했다는데, 저기 현대에서는 팀 코칭을 했다는데, 그런 걸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 혹시 하셨나요? 전 진짜 하면서 했거든요. 그럼 3단계를 하신 거예요. 자, 하지만 마지막 단계는 뭐죠? 실제로 가서 여러분들이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해 봅니다. 운영해 보면 아까 그때 옛날에 말했던 사람들 말은 이건데 이거였구나, 저거였구나. 잘 된다더니 안 되네. 효과가 있다더니 이건 없네. 여러 차이가 있죠. 그 차이는 뭐예요? 회사마다 문화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저기서 성공한 프로그램이 반드시 우리 회사에 성공하진 않아요. 제가 다양한 지금까지 교육을 사회 발표를 들으면서 남들이 그대로 성공했다는 걸 따라해서 성공할 확률은 50%입니다. 높은 확률로 성공하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도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긴 시간 말씀을 드리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익숙하지 않아요? 자, 코칭 1세션을 생각해 보세요. 코칭을 지금 앞에서 다 말씀하셔서 여러분 이제 학습 되셨죠? 안 하시는데도. 한 5회차를 하는데 한 번 만날 때마다 뭘 하냐면 이재용 대표님 뭐 한다고요? 마중물 강의를 한다니까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요. 이해했는지 여쭤보고요. 그리고 코칭 세션 안에서 물어봐요. 자, 오늘 그럼 배운 성과 관리 가서 어떤 걸 해보시겠어요? 그럼 제 입으로 얘기해요. 팀장님들이. 전 가서 구성원들이랑 이런 걸 해보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현업에 가서 해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세션을 만나서 처음에 뭐 할까요? 처음에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이게 마지막 단계죠. 그러고 나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사실 코칭 프로그램은요. 효과가 없을 수가 없어요. 효과가 없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좋고 효과가 있어요. 무조건 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냥 우리가 일반적 강의를 들으면 어때요? 강의 리더들이 열심히 듣죠. 어느 날 저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제 너무 거기를 끄덕이면서 듣는 분이 나가시면서 막 만족해 하시길래 리더십 강의 어떠셨어요? 저 가서 좀 해볼 만하세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아유 뭘 그런 걸 가져가요. 강의장에 놓고 가는 거지. 듣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코칭은 그럴 수가 없어요. 구조상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효과적이고요.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그램 이런 거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희는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다양한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는 이제 신입 팀장 대상으로 정착을 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지금 앞에서도 되게 로우 퍼포머 중심으로 하신 회사도 많고 이래서 저도 들으면서 정말 약간 저희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대상자에 따라서 프로그램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일단 신입 팀장으로 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요. 저희가 예전에는 하이 퍼포머도 한 적이 있어요. 로우 퍼포머도 한 적이 있고요. 진짜 다양한 대상으로 12년간 해봤으니까 많이 해봤을 거잖아요. 하이 퍼포머 어떨 것 같으세요? 성과를 내는 팀장님들은 잘 안 와요. 시간이 없습니다. 성과를 내셔야 하니까. 로우 퍼포머 어떨까요? 앞에서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카카오뱅크 이런데. 실제로는요. 굉장히 우울하고 힘듭니다. 자, 내가 로우 퍼포먼지를 알고 와가지고 변화하기까지 정말 쉽지가 않은 장벽이 있어요. 그 허들을 넘고 효과적이지만 가성비는 좀 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시니어 팀장 대상으로 약간 로우 퍼포머 대상으로 한 적이 있는데 현업에서 이제 친한 분들이 가끔 저한테 연락이 와요. 뭐라고 연락이 오냐면 팀장님이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는데 변하셨대요. 자꾸 안 하던 걸 저희한테 시키고 자기 부족한 게 뭔지 자꾸 써서 달라고 그러고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제발 이런 것 좀 시키지 말래요. 왜요? 최악의 리더는 뭐죠? 예측 불허한 리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시점에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소리를 지르지 않고 와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니 물으면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섭잖아요. 이게 코칭 중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생각보다 이 로우 퍼포머나 시니어 팀장님들을 코칭으로 변화시키려면 정말 한 번으로는 5회차로는 되지도 않아요. 저희 진짜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 저희가 시니어 해보고 로우 퍼포머 막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중에 진짜 한 것 중에 가장 효과적인 건 사실 신임 팀장이었어요. 왜일까요? 예측 가능하시죠? 하얀 도화지예요. 얼마나 좋나요? 팀원들이 아직 이 리더가 어떤 리더인지도 몰라요. 저희가 잘 만들면 되겠죠. 빌드업하긴 정말 최고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입팀장 리더로 어느 정도 정착을 했고 진짜 효과적이고 뭔가 리더십이 정착되기 전에 코칭형 리더로 아예 첫 발을 내디디시더라고요. 저희는 또 이렇게 오랜 시간 했기 때문에 그 리더들이 시니어가 돼서 또 다양한 교육을 받으면서 저 좋은 리더로 성장하는 걸 옆에서 많이 지켜봤고요. 이제 뭐 매년 코칭을 하다 보면 항상 저희도 도전을 받죠. 어떤
어떤 도전을 받죠? 도전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항상 뉴썸씽을 요구하시죠. 작년에 잘한 걸 올해도 잘하면 막 박수 쳐주나요? 안 쳐주나요? 안타깝게 나는 작년이랑 똑같이 올해도 잘했는데 박수를 안 쳐줘요. 왜요? 왜 안 해줘요? 작년에 잘했으니까. 근데 매년 프로그램을 바꿀 수도 없는데 진짜 교육 담당자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례 발표도 그런 것 때문에 보러 오신 거 아닌가요? 내년에 팀 코칭 해볼까? 내년에 뭐 로우 퍼폼 해볼까? 내년에 뭐 이런 거 접목해서 해볼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런 거 진짜 많이 도움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내부적으로 그때 이제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대상자 풀이 조금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풀을 했는데 시니어도 섞여 있고 좀 주니어도 섞여 있고 좀 문제 있는 팀장님도 있고 잘하시는 분도 있고 막 이렇게 섞여 있어서 좀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여기 최은우 이사님, 이재영 대표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는 사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비즈니스 임팩트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일하면서 정말 좋은 거는요. 일단 회사에 대한 이해가 있지만 앞단의 기획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프로그램 기획하고 이걸 잘해주세요 하고 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 대상자를 뽑아봤더니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럼 이쪽에 사실 제안해 주신 거거든요. 블렌디드로 해보시는 건 어떠시겠어요? 좀 너무 좋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이렇게 착착 만들어가는 거 너무 좋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룹 코칭하면서 이런 상호학습이 너무 효과적이지만 아쉬운 것도 하나 있었거든요. 뭐가 아쉬울까요? 그룹이면 5명, 6명 팀장님이 와서 그룹 코칭을 받는 거예요. 상호학습이 효과가 좋지만 단점으로는 이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수 없는 나만의 고민이 있지 않나요? 조직적 고민이어도 얘기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그거는 해결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자꾸 남아서 코치님한테 따로 말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런 건 1대1 코칭을 해야 되는데 1대1 코칭의 단점은 뭘까요? 그룹 코칭도 비싼데 1대1 코칭은 더 비싸요. 그래서 임원만 받는 거예요. 코치님의 시간당 단가는 정해져 있는데 5명이 받을 걸 1명이 하면 인단가가 얼마나 올라가나요? 담당자 입장이 너무 부담스럽죠? 그래서 그냥 2마리 토끼를 잡는 식으로 2개를 병합했어요. 그래서 그룹 코칭도 하면서 1대1 코칭도 중요한데 병합시키는. 그래서 정말 좀 저는 좋았습니다. 리더들도 그랬어요. 기존에 코칭을 참여하셨던 분이 오셨는데 진짜 1대1 코칭 너무 좋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제 돈 주고 받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원의 지지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외부 코치가 아무리 좋아도 담당자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팀장님이 어떤 분 한마디에 움직일까요? 상위 직책자, 상위 임원의 한마디 움직여요. 저희는 끝에 약간 티타임을 마련되어 있거든요. 다 끝나고 나면 임원이랑 티타임이 마련되게 돼 있는데요. 그게 마련되어 있다는 거 그 자체가 굉장히 참여율을 높입니다. 그런 장치를 이용하고 있고요. 저희 설문 결과 앞에서 되게 많이 보셨죠? 너무 좋았다, 좋았다, 돕기까지 막 나왔잖아요. 그거랑 똑같은데요. 사실 저는 코칭하면서 만약 코칭을 경험하지 않는 분이 처음 코칭을 하면 제일 먼저 좋은 건 자기 성찰이에요. 리더가 되면 약간 미러세포가 손상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뇌 손상을 입어서. 우리 리더가 왜 이렇게 나한테 이상한 짓을 하나? 그러면 그분은 아픈 분이에요, 사실. 그래서 측은지심을 갖고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코칭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미로세포가 다쳤다고? 내가 아픈 사람이야를 인식하게 되는 첫걸음이에요. 여기만 나가도 엄청난 발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당연히 약간 그룹 코칭의 효과가 있었고요. 사실 이 얘기 드리려고 했어요. 앞에서 이제 저희는 사례 발표로 왔으니까 이재영 대표님 얼마나 훌륭한지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재영 대표님의 고객 1호 맞나요? 제 고객 1호입니다. 제가 사실 이재영 대표님을 키운 것 같아서 막 마음이 너무 정말 이렇게 말씀드렸지 모르겠지만 왜 방탄소년단 막 이명웅 막 성장할 때 같이 흥분하는 건 저는 코치님을 보면서 느꼈어요. 사실 제가 어떤 그걸 공격을 받았었냐면 너무 잘해오고 있다가 임원이 새로 오셨는데 그 임원한테 딱 보고를 했더니 코칭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신임 임원이 됐을 때 코칭 프로그램에 들어갔는데 왜 모르는 여자가 나한테 1시간 반 동안 질문만 하더라고. 난 코칭이 너무 싫어. 이러시는 거예요. 저 좀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여자라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여자 비하 발언을 너무 매너 없는 말씀이지만 거기서 핵심은 뭐예요? 여자가 아니고 뒤에 질문만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좀 인사이트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코치풀을 그때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칭펌 대표님 진짜 여성분이 많아요. 못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코칭 훌륭합니다. 저도 너무 존경하고 그런데 그분들에게 좀 없는 게 있어요. 그분들은 코칭 실력이 정말 뛰어난데 위에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비즈니스 코칭 역량이나 풍부한 조직 경험은 좀 약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좀 비즈니스 코칭을 많이 하시고 풍부한 조직 경험이 있는 분들을 찾으면 남자 임원 출신의 코치님들이 있는데 또 안타까운 거 뭐냐면요. 그분들이 좀 올드해요.
진짜 정말 이렇게 세 가지 맞추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찾았다 싶으면 나이가 안 되고, 찾았다 싶으면 임원을 안 했고, 찾았다 싶으면 코칭 역량이 낮아요. 근데 제가 그런 분을 딱 발견한 거예요. 대표님을 제가 처음 뵀을 때 40대였거든요. 우와, KT에서 임원을 하셨는데 벌써부터 그 나이에 임원 코칭 역량을 가지고 계시고 경험을. 그런데다가 영 앤 트렌디. 지금 복장 보시면 아시겠죠? 청바지 입고 트렌디 하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먹히더라고요. 저희 팀장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사실 이 코치의 역량이 정말 저는 99%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앞서 설명하신 담당자님들의 그 수많은 노고는 다 어디 갔냐? 전 사실 1%라고 생각해요. 정말 폄하하는 건 아닌데요. 사실 모든 교육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기획을 잘해도요. 코치가 많은 부분 핸들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이재영 대표님 독보적으로 잘하시는 부분에 좀 도움이 됐고요. 그 외에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 그리고 사실은 이 좋은 프로그램도요. 무조건 와야 돼요. 참석률 자체는 우리의 숙제입니다. 일단 이 좋은 것도 와서 경험해봐야 좋구나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또 이거는 세션이 쭉 진행되는 거라 2세션이나 3세션의 중간에 안 오시면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워요. 이런 것들 다 있고요. 담당자가 모든 세션을 참가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좀 팁을 드리자면 첫 세션 정도는 참석하실 걸 권장드려요. 저는 5세션을 다 참석하는 건 조금 에바기도 하고요. HR이 있는 걸 그닥 좋아하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1세션 정도는 같이 들어가셔서 방향도 체크하시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드리고 마칠게요. 사실 저도 KAC를 취득하고 지금 KPC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 코칭 프로그램은 너무 효과적이에요 라고 말했지만 정말 저런 단계를 거치니까 효과적이구나 보다 더 건너서는 여러분들이 코칭 공부를 해보시면 알게 돼요. 얼마나 코칭이 파워풀한지. 그래서 전 담당자들도 기회가 되면 공부하시고 코치로 성장하시길 바라고요. 전 그걸 하면서 진짜 따뜻하고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고 오늘 여기서 이렇게 눈 맞춰주시는 그런 아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성장하는 또 즐거움도 알게 됐습니다. 짧은 시간 발표 잘 들어 너무 감사하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SK는 그룹 차원에서 퇴임 임원 중 일부를 코치로 양성해서 그룹 신임 팀장 과정에서 활용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플래닛에서도 함께 운영해 보셨다면 어떤지요? 네. 그룹에서는 운영하고 있는데 저기는 거기에 조인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 네네. 팀장 후보금 과정도 운영하시는지요? 어떻게 이렇게 또 이렇게 없는 것만 콕콕 찝어서 저희가 신임팀장 교육은 하지만 팀장 후보군 교육은 예전에는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는 IT 회사다 보니까 풀이 너무 많이 바뀌어요. 교육을 시켜놨는데 팀장이 안 되거나 너무 급하게 다른 분이 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는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코칭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소극적인 팀장님을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까요? 코칭에 소극적인 팀장님을 설득해본 경우. 근데 사실은요, 저희 회사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칭 문화가 잘 정립되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입소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갔다 오신 분들이 코칭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코칭 들어올 때 약간 소극적인 분들은 없었는데 간혹 이제 아까 예전에 할 때 로우 퍼포머 그런 분들은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그거 진짜 저는 약간 평가로 뭔가 어려운 걸 끌어내는 거에 보다는 저는 좀 잘하는 분들을 더 잘하는 약간 긍정에 포커스한 게 좀 회사 문화이기도 하고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저희는 이제 신임 팀장에서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어디서 강의 들을 수 있을까요? 어디세요? 저 꼭 명함 주고 가세요. 저 출강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